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404님이 금요일에 기사시험 합격 응원 부탁드린 애청자입니다. 두 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좋은 성적으로 토목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토목기사셨구나.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합격 맛집이라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로써 또 한 번 시선집중이 합격 맛집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최종 합격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아까 목소리가 거만해지셨네요. 힘 좀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겸손해야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신우 님이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합니다.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불볕 더위가 시작이 되겠죠. 휴가철도 시작을 하고요. 촌철님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라고 미리 인사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휴가를 좀 떠나실까요? 어떠실까요? 이제 휴가철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7762님은 너무 귀여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보여질지 잘 모르겠네요. 7762님이 JB 출생 축하해 주었던 우리 손주 우리미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양반님 나셨네. 네. 어제 가족들과 조촐하게 100일 모임 가졌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사진을 지금 유튜브에 띄워주면 참 좋을 텐데 아이고. 선비처럼 이 머리에 쓰는 걸 뭐라 그러죠? 머리에 뭐도 쓰고 곱게 한복을 입은 우리미 이름처럼 우람합니다. 와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네. 이마도 톡 튀어나오고 너무 그러니까요. 귀엽네요. 네, 양반 나셨습니다. 네. 덕담 한마디 더 해주세요. 무럭무럭 잘 가라. 네. 미래의 시선집중 애청자. 그러면 앞으로 앞날이 쭉쭉 잘 뻗어나갈 것이다. 그죠? 그럼요.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아침 뉴스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림픽 얘기도 좀 해주고 계신데요. 올림픽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파리 현지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회에서 방송사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진행을 거부하기까지 했는데요.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부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사람 입장에 공통되게 들어간 게 뭡니까? 바로 거부권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인 거고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를 했으니까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주호영 부의장은 거부권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거고 우원식 의장은 거부권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핵심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로 가서 닿는 건데요. 바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정당성이 어떤데요?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재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방송관이라고 했지만 방송정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정책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가설 위에 세우는 미래 실행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찬반은 갈리게 돼 있습니다. 결과의 예측도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놓고 입씨름하면 무한 궤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잣대는 정책이 아니라 인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을 살필 수 있는 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흘에 걸친 청문회에서 법화 사적 유용 의혹 나왔죠. 극우 편향적 시각 확인됐죠. 반노조적 행태에 다시 세인들의 입에 올랐습니다.
나아가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전 MBC를 방문해서 이진숙 후보자의 관련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고 두 가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첫째,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한 달가량 무단 결근한 정황과 크리스마스를 끼고 무단 해외여행을 간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그 기간 이진숙 후보자의 해외 출장 기록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제기를 했고요. 둘째,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에 공문을 보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는데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면서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 모순 아니냐, 이 점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까지 쏟아진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와 권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동원했던 바로 그 명분과 거의 똑같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상이 이런데 어떻게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극복의 대상이다. 이런 결론인가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여야 합의의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는 그 거부의 사유에 입법부의 성찰의 계기가 담겼을 때일 겁니다. 아울러 성찰을 강제할 힘을 가졌을 때일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민심에 부응할 때 나오는 거겠죠. 여론이겠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의와 민심의 바람이 엇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마음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면 입법권은 마땅히 민심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지 거부권 아래에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사족 더 붙이겠습니다. 민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붙이는 사족인데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그리고 민심을 제일의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살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금 국민 눈높이와 민심이 어떻게 된가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는지 이것도 함께 여쭤보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말에 그 당 전략 파트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쪽에 최상병 특검법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특검법들에 대해서는 민심과 당심의 그 괴리나 이런 걸 좀 살펴달라. 네. 이런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그 보도는 없었던 것 같네요. 아니 지금 뭐 전국을 지금 뭐 흔들고 있는 게 바로 일단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슈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방향 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로서. 그런데 제일의 가치가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면 거기에 기초해서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못 들었거든요. 네, 제가 쏠게요님. 이진숙 후보자는 수사를 해야겠던데요? 라는 촌철 남겨주셨는데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통위 지금 상임위원이 0명. 그렇습니다. 빵명인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대통령의 선택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 앞서서 조금 전에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과연 이 인사가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인사로 평가될 수 있겠느냐. 민심이 그렇게 지금 동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는 거나 나아가 이미 뭐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이 있겠느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앞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촛불님이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 강행한다면 여야 대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김복경님이 스포츠인들은 올림픽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고 참 한심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 8698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상식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근데 JB가 이렇게 짚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상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걸까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들이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말씀만 더 다시 붙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아까 주호영 부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의에 기초해서 운영돼야 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합의에 핵심 축이 되는 게 누굽니까? 위원장이죠. 그런데 위원장으로 이런 사람을 앉혀놓으면 합의의 정신이 제대로 살려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띠는 것이라고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댓글로 도배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팬카페인 위드훈이에도 정정식 의장을 향해 정책위 의장에서 사퇴하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지금 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정식 의원의 페이스북이 뜨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최고위원회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과반을 점하려면 지명직 최고위원과 함께 정책위 의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앞길 개척에 나선 듯한데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이들을 향해서 개딸에 비유해서 한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공격을 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선 짚을 점은 정점식 의장이 자진 사퇴를 안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상. 저는 이거부터 진단을 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통 자, 임명권자는 당헌 당규대로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으로 일단 사의를 표명한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절차이자 의례라고 봐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나아가 장해찬 전 최고는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당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게 국회의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해서 의원들의 선택을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 버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함께 봐야 되는 건데 왜 정점식 의장은 자진해서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사의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는 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제가 진단했던 것을 거꾸로 보면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 세력의 과반 점유를 용인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리케이드 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더 이상 분석하고 말 수도 없고 또 없을 것 같은 건데요. 자, 전당대회 직후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이 최상병 특검법은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의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례와 지금 정정식 의장권까지 결합을 시키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과반을 점하는 것이냐. 이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당무와 원내 전략의 이원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누가? 친윤 세력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짱가님이 벌써부터 기싸움, 힘싸움 중이라고 관전평 보내주셨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사무총장부터 임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26일 날 한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들과 국민의 선택이 있었죠. 우리가 그 선택을 의미를 이해하고 잘 받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선택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한동훈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표 인사 같은 경우도 존중해야 된다. 이 뜻을 깔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반면에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만찬 초대하고 당대표 외롭지 않게 하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돌아오는 게 정책위 의장 교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또 저는 있더라고요. 이건 거꾸로 지금 말한 거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당대표 외롭지 않게 하려면 당대표 인사권은 존중하라. 오히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들 아전인수인가요? 야, 역시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새벽 1시경에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펙토리에서 음악 페스티벌 보일러룸 서울 2024가 진행되려다가 돌연 취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명 정도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람객들이 계속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과 소방이 등과 출동을 했고 이들이 그러니까 그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고 아마 떠올리시는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결과 이렇게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공연장의 최대 수용 인원은 2,00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최대 6,000명 정도가 몰렸다라고 하는 관람객들의 주장이 나왔고 소방당국 추산으로만 해도 4,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당국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최대 수용 인원의 2배 이상에게 티켓을 판매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안전보다 돈이다.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이 아닌 게 주최 측은 사후에 행사 장소의 인원 제한 원칙을 준수하였으나 지역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 진행이 제재되었다라는 문자를 관람객들에게 다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문자 발송했을까요? 이후 발생할 피해 보상 문제를 고려해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확인사항으로 놓도록 하죠. 근데 결국은 잘 봐요.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에 지금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찰 및 소방 관계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발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경찰과 소방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응급 차원에서 돌려보내 이런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왜 이걸 탓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안전을 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받아들인 거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었었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인수님이 늘 돈이 우선이군요 라고 해주셨고 강성희님이 왜 돌아서면 잊을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네요.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까요?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채택을 했습니다. 3국 군사훈련을 정례적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고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3국 국방장관 회의, 합참의장 회의를 3국을 순환하면서 개최하는 등 고위급 정책 협의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미일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 방송 여러 코너에서 진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문서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한국이 여기 아주 적극적으로 편입해 들어가고 있고 이 결과가 한국과 일본 간의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까지 지금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점.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우리 국방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협력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건데 하나는 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결국 행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도장 꽝 이게 온당한 일인가의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문제도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어제 기자들이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이 연관성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의 대답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뭐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대중국 견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도 계속 추구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크게 바뀔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흐름이 잡혔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지님, 사도광산 때문에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이 뉴스 뭔가요? 라고 해주셨고, 박종면님, 오늘 사도광산 얘기는 안 다루십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JB? 유튜브 세계 눈 우리 눈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JB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